늦게 먹는 식사인 만큼 제대로 즐겨주는데요. 새 메뉴가 와서 그런 걸까요? 어느새 보쌈이 준 포만감은 잊고 식사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일일 일식이라지만 5인분은 훌쩍 넘어 보이는 끼니의 양. 휴가의 계절 여름. 장렬하는 태양 아래 탁 트인 바닷가. 상상만 해도 행복지수 상승하는데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불어난 살들. 여름 휴가를 건강하게 보내고 싶다면 당당하고 건강한 몸매를 만드는 비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와, 얘들아, 여름 휴가 계획 세웠어? 정말 가고 싶다. 아주 그냥 이글거리는 태양과 바다 속에서 내가 뭐 할 건데? 수영을 하고 싶은데 이 출렁이는 내 뱃살 때문에 내가 정말 누구한테도 내 몸을 드러낼 수가 없어. 드러내지 마. 입 다 입고 들어가. 도대체 왜 누구한테 드러내려고 그래? 안 드러내려고 그래도 거야? 섹시한데. 보여주고 싶어. 출렁이는 보여줘? 뱃살, 출렁이는 뱃살. 진짜? 나는 둘째가 이제 여름방학 하잖아. 응. 그러면 얘 데리고 매일 뭘 먹여야 되나, 간식은 뭘 줘야 되나, 막 이게 막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원래 체질이 조금 잘 안 찌는 체질이었던 것 같아. 애는 주는 대로 쪄. 그렇지. 혹시 애가 나랑 체질이 달라서 먹는 대로 먹었다가 이렇게 소화비만 먹거나 막 이럴까봐 걱정이 되니까. 너는 무용해서 그렇잖아. 많이 움직였어. 그냥 다르지. 그래도 몰라. 혹시 소비 열량. 모르지. 어머, 선생님 오셨다, 얘. 안녕하세요. 아, 그래. 차려.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선생님 몇 킬로세요? 그러니까 여름이라서 얘들아. 네. 다이어트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 중이야, 사실은. 그렇다 보면 이제 체중에 관심이 좀 생기기는 네. 하죠.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고민을 좀 해결해주기 위한 수업을 준비를 했거든요. 좋네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주제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해서 전학생을 또 불러왔거든요. 와야죠, 한번 와야죠. 불러볼게요. 들어와, 들어와. 누구? 누구니? 안녕하세요. 어머! 윤석아! 안녕하세요. 어머! 윤석아! 아우 바로 하시네. 탤런트이자 방송인 이윤성. 아내이자 4자녀의 엄마로 방송가를 종횡무진하며 일과 사랑을 모두 잡은 그녀가 장수고를 찾은 이유는? 얘들아 안녕 반가워. 나는 오늘 전학 온 의식자 윤성이라고 해. 반가워. 아니, 뭐 이런 친구가 왜 와? 여기 비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 왜냐면 나는 쟤를 옛날 모습을 알거든. 맞아. 쟤는 지금의 한 3분의 1이었어. 아 진짜? 진짜 마르셨는데요? 그게 안 좋은 거지. 그냥 막 호리 막 이랬거든. 그래 맞아. 내가 어떻게 보면 20, 30대는 정말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고 또 정말 저체중이었거든. 그리고 이제는 갱년기가 오면서 이게 조금만 먹어도 살이 그냥 찌는 체질로 변한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이살도 붙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19가 좀 장시간으로 길었잖아. 맞아. 이 활동량이 없다 보니까 정말 최근에는 내 몸무게를 재봤다? 4kg나 찐 거야. 그래서 뭐 어떤 불편한 게 있어?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왜 일상생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사실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내가 무겁다는 느낌이 있어. 그리고 무릎도 안 좋아. 안 돼, 안 돼. 너 빨리 빼, 4kg. 너 옛날 모습이 너 이럴 순 없어, 진짜. 비만일 경우 평균 수명 4년 단축. 초고도 비만은 무려 8년 단축. 체중 1kg이 증가할 때마다 당뇨 발생 위험 9% 상승. 유방암 위험 또한 1%씩 증가. 당뇨 환자가 체중 5% 증가 시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당신의 수명을 훔치는 비만. 지금 바로 탈출하라. 우리가 비만도를 따질 때요, 의학적으로 꼭 체크를 하는 게 있어요.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몸무게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키에 비례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걸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 기준으로 25에서 30까지가 이제 비만이고요. 35 이상이면 비만 중에서도 고도 비만이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이 BMI 지수가 25에서 30인 비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명이 3년까지 단축이 된다라고 하고요. 초고도 비만인 35 이상은 최대 8년까지도 수명이 단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 보통 이제 비만 분들 보면 이렇게 식습관이 나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위나 식도염이나 동반되는 장이 다 안 좋으신 맞아, 분들 맞아. 많아요. 맞아요. 선생님, 근데 저는 좀 걱정되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저희 아빠가 심근경색 수술을 하셨거든요. 거기다가 또 고지혈증도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이 당뇨가 있으면서 혈압이 안 좋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으니까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저도 건강검진을 했는데 거기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을 빼긴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정말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다가 최근에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윤석이 말대로 이게 살이 찌는 체질이 따로 있는 것 같아. 똑같은 보통 같은 가족끼리 같은 음식을 먹으면 좀 비슷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 집 식구는 남동생이랑 저랑 같은 밥을 먹어도 저는 인생 최대 몸무게가 지금의 몸무게예요. 45kg 지금. 제 남동생은 100kg까지 찍더라고요. 똑같이 밥을 먹어요. 두 배. 그래서 여기에 무슨 학생일 비밀이 때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자다가 눌려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응급실에도 실려가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살을 빼라고. 진짜 우리가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똑같이 먹는데도 나만 더 찌는 것 같고 또는 똑같이 먹어도 저 친구만 유독 살이 잘 찌고 실제로 살찌는 체질은 존재해요. 자, 일단 그러면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는 이유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죠. 네. 자, 첫 번째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는 이유. 노화예요. 나이. 아니 나이 먹는 것도 억울한데 살까지 찌면 어쩌라는 거예요? 나이살이 찌는 가장 큰 원인은 기초대사량의 변화 때문인데요. 가만히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숨만 쉬어도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칼로리,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기초대사량이 점점 감소한다는 거죠. 20대 때 기초대사량이 최대가 될 때 한 2,100kcal까지도 나갈 수 있어요. 여성들이. 가만히 있어도 2,000kcal를 태울 수가 있다는 거죠. 65세가 되면 1,600kcal로 줄어들어요. 500kcal의 차이는 라면 하나, 밥 한 공기 반 정도 차이거든요. 어떡해. 큰 차이인데. 크죠. 그러니까 나 이전이랑 똑같이 먹었어도 라면 한 공기씩이 계속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의 열량은 소비되지 않고 내 몸에 남아있게 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 제가 이 살이 원래 잘 안 찌는 체질이었는데 조금만 먹어도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이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살찌는 체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살찌는 체질에 관여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녀석은 뭘까요? 독소. 또 다른 이유는 장내 세균이야. 우리 장 속에는 다양한 이런 균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들이 있고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균도 있어요. 유익균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소화도 도와주고 면역력도 좀 올려주고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반대로 유해균은 어떤 일을 할까요? 그냥 소화도 안 되게 해주고. 맘대로 되겠죠. 소화도 안 되고 면역도 네, 떨어지고. 그렇죠. 그냥. 독소도 쌓이고. 맞아요. 유해균 같은 경우는 주로는 이제 장내 부패를 좀 촉진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면역력도 낮추고 대장암의 위험도 높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제인 다이어트와도 연관이 있어요. 아, 그럼 유해균이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나요?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장은 유해균보다는 유익균이 좀 더 많이 살고 있겠죠. 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특히 당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아까 얘기한 음식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유해균 중에서 있는 이 당을 일종의 먹이로 삼는 비만균이라고 할 수 있는 균주들이 또 존재를 하는데요. 당을 얘네들이 발효시켜서 우리 몸속으로 더 쉽게 들어오도록 해줘요. 하지만 유익균은 얘네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패스하고 쭉 빠져나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내 몸속의 균형이 깨져서 유해균들만 쏙쏙쏙 식사 시간인 거지. 얘네들을 다 이렇게 발효를 시켜버리면 몸속으로 다 들어가고 빠져나가는 게 없겠죠. 그게 이제 내장에 축적되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똑같이 먹어도 누구는 살이 찌고 누구는 살이 안 찌는 이유가 바로 이 비만균이 더 많이 달라붙게 되니까 아무래도 똑같이 먹어도 좀 더 흡수가 많이 돼서 살이 더 잘 찌겠죠. 장이 안 좋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네, 어쨌든. 그렇죠. 비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유해균이 왜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반대로 유익균은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바로 단세 지방산 덕분이에요. 단세 뭐요? 사실 적당량의 지방은 제가 늘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대신에 좋은 지방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단세 지방산이 대표적인 좋은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우리 몸에 지방이 축적되기보다는 에너지로 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단세 지방산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고기 드실 거면 꼭 상추에 싸서 쌈을 싸서 드세요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몸에 좋으니까? 몸에 좋으니까. 몸에 왜 좋냐면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단세지방산을 만들 수 있는 주 원료가 식이섬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 유익균은 식이섬유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유익균이 이렇게 식이섬유와 만나면 단세지방산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단세지방산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더 도와준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유익균이 있어야 당의 흡수도 막을 수 있고 지방의 흡수도 막을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화창한 여름날, 한적한 오후. 저 멀리서 모습을 드러낸 여성. 걷는 곳조차 불편할 정도. 얼핏 봐도 심각한 비만 상태인데요. 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저 이대로 괜찮을까요? 살 때문에 삶이 힘들다는 오늘의 휴학생. 안녕하세요. 살 때문에 고민이 많은 51세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그녀도 처음부터 살이 찌는 체질은 아니었다는데요. 외로워서 살찐다는 말 어떤 책에서 봤는데 나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뭐 노처녀 히스테리, 뭐 욕구 불만, 어떤 욕구를 다 먹는 걸로 풀어. 스트레스를 받건 화가 나건 열이 받건 저는 그 모든 걸 다 먹는 걸로 해소를 좀 하는 편이에요. 오래 걷지를 못하죠. 무릎이나 이런 게 아파서 자주 앉아야 되고. 아유, 아, 석정이만 한데 몸도 저 때는. 젊은 시절 오히려 마른 편에 속했다는 휴학생.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휴학생의 체중부터 측정해 보기로 했는데요. 그녀의 몸무게 무려 117kg. 그렇다면 허리둘레는 어떨까요? 무려 54인치. 54인치. 아마 초고도 비만이실 것 같아요. 초고도 비만에 속하는 그녀. 힘든 점은 없을까요? 엄청 많죠. 힘든 거, 뭐 이런 거. 첫 번째, 주눅이 딱 들어요. 위축이 되고. 그래요. 나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고 자꾸 확인하게 되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게 어떤 몸매부터 오면 나올 것 같아.
살 빠지면 다 해결된다고 내 친구들이나 주위에서 많이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꾸 확인받으려고 한대. 그래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떤 좀 노력을 해봤었나요? 관식원에도 가보고 비만 클리닉도 다녀보고 한의원에서 약도 몇 점 계속 먹어보고 많이 도전하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했죠. 그러니까 빼는 거보다 제일 무서운 게 요요야. 굉장히 무서워. 30kg 빼면 뭐해. 35kg가 쪄버리고 20kg 빼면 뭐해. 28kg가 쪄버리고 더 막 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살찌는 거 별로 두렵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놔버리게 되더라고요. 고혈압, 당뇨, 뇌경색, 불면증, 우울증 5개. 그러면 뭐 그 약들도 항상 매일같이 드시는. 어쨌든 거르기도 하고 그래 귀찮아서. 그래도 죽지도 않더라고요. 에이 그런 말 하지 말기.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지? 비만이 불러온 합병증에 건강까지 걱정되는 상황.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자연스럽게 누는 휴학생. 졸린지 하품을 하는데요. 뭐야? 졸리시. 한참을 누워있더니 어느새 TV 리모컨을 내려놓는 휴학생. 이내 숙면을 취합니다. 예상 외의 돌발 상황.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는데요. 지금 제작진이 있는데도 주무신다는 거는 지금 본인도 참기 힘든 거지. 근데 낮잠을 1시간 이상 너무 많이 자면 수면 사이클이 깨져요. 아 그래도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안타깝다. 많이 피곤하시죠? 전혀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휴학생. 그 우리 저기 단잠을 깨우셨어 진짜. 화났다. 그냥 평소에 자주 많이 누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리 딱 올리고 앉아 있거나 그게 거의 내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원래 좀 귀차니즘이 많아. 원래 좀 살이 찌고 난 다음부터 더 그래. 귀찮아. 그래서 더 요리도 안 해먹고 시켜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봉투를 한아름 들고 오는 휴학생. 우와 저걸 다 뭐야? 너무 많이 시키신 거 아니에요? 난 장바구니인 줄 알았어. 과연 이 봉투의 정체는? 내 성인병 있는 약부터 시작해서 약봉투야. 감기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약 다 들어있는 거죠. 뇌경색하고 고혈압 약을 같이 먹고 그다음에 당뇨 주사, 인슐린하고 같이 맞고 있어요. 아우. 아니 약만 먹어도 배가 부르겠어. 그렇다면 휴학생의 공복 혈당 수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정상 수치를 훌쩍 넘습니다. 우와 저 많이 좋아진 거예요. 400까지도 나온 적도 있었어요. 이것도 이만큼 관리해가지고 이만큼 줄여진 거지. 심각했어서 당뇨 때문에 입원하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이 되긴 해요. 당뇨가 무서운 병이긴 하잖아요. 식사를 위해 배달 음식을 시킨 휴학생. 오후 4시에 첫 끼니라고 하는데요. 오후 4시에 첫 끼라고? 너무 늦게 드시는 거 아니야? 오늘의 메뉴는
야들야들 부들부들 담백 고소한 보쌈. 먼저 상추에 고기 2점 올리고 무채도 한껏. 역시 쌈은 커야 제맛이죠. 늦게 먹는 식사인 만큼 제대로 즐겨주는데요. 복스럽게는 드십니다. 그런데 이때 에이 설마. 맞아. 그건 아닐 거야. 맞는 것 같아. 에이 아니겠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야. 2번째 배달 음식이 도착합니다. 이번엔 겉바속촉의 끝판왕 치킨인데요. 새 메뉴가 와서 그런 걸까요? 어느새 보쌈이 준 포만감은 잊고 식사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1인 1식 좀 하려고 다이어트에 좀 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1일 1식이라지만 5인분은 훌쩍 넘어 보이는 끼니의 양. 세상에 소식하셔야 되는데 1일씩 다이어트 저도 해봤지만요. 저렇게 많이 안 먹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일 1식의 기준이 있답니다. 탄수화물은 안 먹고 고기 위주로 좀 먹어요. 다이어트를 위해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을 주로 먹는 저탄고지 식사를 한다네요. 그냥 바람이 있다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다이어트도 성공해서 좀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다이어트에 성공해 새 삶을 살고 싶다는 그녀. 과연 그녀에게 다시 봄날이 찾아올까요? 고혈압에 당뇨까지 다 갖고 있네요. 일단 실제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만일 경우에 당뇨병 발생 위험이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3배까지 증가를 한다고요. 고혈압도 2.5배에서 4배까지. 그래서 비만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면 당뇨만 생기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암 발병 위험도 증가해요. 인슐린은 여러 가지 성장 촉진 같은 기능을 해서 암세포도 키우는 역할이 있거든요. 이제 보니까요. 공복 혈당이 아까 전에 120이 훌쩍 넘는 129였잖아요. 이 저희 엄마도 당뇨가 있다 보니까 이게 남일 같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 공복 혈당이랑 식후 혈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혈당 수치가 너무 크게 나면 사실상 문제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은 당뇨를 확인을 하는 이 스크리닝 검사를 할 때 공복 혈당만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공복 혈당 정상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넘길 수가 없는 게 식사 후의 혈당과 식전의 혈당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것도 위험해요. 이걸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나서 이것들이 소화가 돼서 혈당을 올리는 과정에서도 우리 몸은 인슐린이 작용하면서 천천히 올라갔다가 감소를 해야지 이걸 세포에서 에너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인슐린이 기능을 못하면 공복 혈당은 정상이다가 먹으면 확 하고 혈당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서야 인슐린이 뒤늦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낮춰줘야지. 그러니까 인슐린도 과잉으로 분비가 되죠. 그러면 이 다음에는 혈당이 너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혈당이 오면서 졸리거나 피곤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거든요. 췌장의 부담이 계속 과해지게 되면 나중엔 인슐린 분비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사실은 저탄고지 하는 건 진짜 다행 중에 다행이거든. 보통은 저렇게 비만이신 분들이 정말 막 쌀, 막 밀가루 이런 거 엄청 드신단 말이야. 튀긴 거.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좋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이 당뇨병 있는 환자한테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탄수화물 일단 섭취를 안 하니까. 이거 좀 재밌는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탄고지 다이어트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밥이나 빵, 면 요런 좀 복합 탄수화물보다는 단순 탄수화물은 줄이고 대신에 고기나 두부 같은 단백질이나 지방을 좀
많이 먹는 다이어트 방법이죠. 네. 요즘은 워낙에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먹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많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배제하자라고 나온 다이어트 방법이고요. 실제로 많은 뭐 연예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로 다이어트 성공했다라고 해서 또 유명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해도 괜찮은 건지 비만이 주는 합병증 당뇨. 당뇨를 일으키는 주범 바로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을 많이 먹는 저탄고지 다이어트. 저탄고지 다이어트. 과연 당뇨인이 해도 될까 안 될까? 자, 오늘 장수 토론 주제는요. 당뇨를 앓으시는 분들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해도 되냐에 대한 토론이에요. 우리 혜미 학생과 석정 학생은 다이어트 해도 된다. 그리고 윤성 학생과 가연 학생은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안 된다를 선택을 하셨어요.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유롭게 얘기할게요. 이게 토론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좋았어. 이거 말이 안 되지. 아니, 당뇨인 사람이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그럼 당이 탄수화물 또 올라가지. 뭡니까? 당이죠. 그럼. 아니 근데 탄수화물 위험해. 이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 엄마가 당뇨다 보니까는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뇨만 있지가 않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대부분 고기를 많이 먹어. 그럼 그 지방동인데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되는 거지. 저탄고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가 안 돼? 탄수화물을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적게 먹고. 그러니까 그 저탄이라는 이 사람들을 내가 볼 때는 당뇨병인 분들은 정상인보다 이렇게 당을 저장하거나 내붓거나 이런 거의 기능 자체가 이미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건강하신 분들과 아닌 분들의 차이점을 우리는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당뇨 환자란 말이야. 근데 우리 어머님이 요번에 4, 5kg를 뺐어. 와우. 근데 그게 뭐냐면 어머님이니까 이제 현미밥 이런 거 드실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매년 이렇게 똑같은 정량으로 먹다가 그걸 줄여버렸어, 반으로.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는 거야. 훨씬 좋아졌다고, 몸의 상태가. 그러니까 진짜 단순하게 밥 공기 양만 줄였는데도 저도 고등학교 때 68, 70까지 갔던 사람인데 그 당시 나는 면 종류와 빵 종류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비빔국수 하루 두 끼를 먹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식처럼 비빔국수 해 먹습니다. 밥은 따로 비빔국수를 간식으로 먹고. 얘기하면서 좋아해. 얘기하면서 좋아해. 기가 막히게 비빔국수 아세요? 그렇고 그다음에 디저트로 뭐 먹는 줄 아십니까? 식빵 한 덩어리입니다. 식빵 근데 막 하다가 식빵. 그거 맛있어. 쫙 뜯으면 촉촉이 갈라지는 그 속알. 그걸 보면서 저는 그걸 하나씩 때리면서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70까지 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걸 딱 그 식빵 하나만을 딱 떼는 순간 떼어내는 순간 살이 쫙 빠지는 걸 느꼈어요. 자, 뭡니까? 자, 뭡니까? 저탄고지입니다. 저탄고지입니다. 확실해요? 저는 믿으지 않다는 게 아니 이게 지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탄수화물을 그냥 적게 먹어서 내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미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이런 조절하는 균형이 안 맞는 상황에서 그럼 고탄 저지를 해? 고탄 저지? 아니 그러니까 고탄이 아니라 고탄 저지? 너무 다이어트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싸우시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원인은 그건 것 같아요.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저탄의 비율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15% 이하로 섭취량을 줄이는 경우가 많아요. 좀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인다는 거를 제한둬서 얘기해요. 15%는 괜찮아. 14%는 안 돼. 15% 드세요. 비리예요. 고혈압은요. 고혈압 환자들은 지방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들을 상식적으로 하잖아요. 지방이 생기면 고지혈증이 생기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우리 연예인들 중에 뭐 공효진이나 엄정화나 저탄고지로 자기의 몸을 유지하고 있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탄고지에 그 분명한 이득이 있고 좋기 때문에 그걸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근데 그 안 좋은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포도당이 일을 해야 되는데 포도당은 결국은 탄수화물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어느 정도 15%면 포도당이 된다고. 없는 상태면은 운동도 안 되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 유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기능이 안 된다니까? 이 당뇨 환자분들한테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좋을지 안 좋을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당뇨 환자라고 했을 때 이 당뇨 환자들은 약을 이미 쓰시고 계신 분들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쵸.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같은 걸 쓰고 있는 이런 당뇨 환자분들은 저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된다. 시키지 않습니다. 시키지 않습니다. 줘봐. 이 사람하고 다 이 믿지 않아. 사람들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무게 건져야지. 이 사람 뭐 다 알아? 그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어? 적당히 뭐. 당뇨인 분들은 우리가 고혈당에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당뇨병이라는 건 뭐냐면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인슐린이 그 제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우리가 당뇨병이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과도하게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도 위험해요. 그렇겠죠? 탄수화물의 섭취를 제한하고 있으면서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은 저혈당의 위험성이 커져요. 아, 뭐 그 정도로 우리가 뭐 먹지 말자는 그러면 건 나 몰래 아니지. 과일 막 먹었구나 그래서. 15% 정도면 그래, 이미 아까 저혈당이 될 수밖에 그랬잖아. 없어요. 약을 먹으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약을 주입을 하는 건데 우리 몸에서 췌장은 혈당 상태에 따라서 인슐린을 분비하고 안 분비하고 조절이 가능하지만 약은 그렇지 않잖아요. 먹으면 대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혈당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탄수화물 섭취를 줄였을 때는 오히려 현기증, 두통, 심지어는 의식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이런 저혈당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요.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또 하나 위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그냥 육류나 가공류 같은 것들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럴 편하니까. 때는 편하기도 하고 맛있으니까. 그럴 때는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윤성 학생이 되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대부분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의 위험성이 높거나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가공육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육류 위주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요. 나트륨 함량도 높아서 전반적으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등생이 또 건강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우등생 영상 함께 볼게요. 녹음이 우거진 어느 날 마치 광고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듯 라라라라라라라. 내 음악이네.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한 여성. 날씬한 몸매와 가느다란 팔다리, 여유로운 표정의 그녀. 오늘의 우등생 맞을까요? 아, 예쁘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41살 고효경입니다. 제가 78kg 몸이었는데 지금 49kg까지 한 30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네. 30kg? 대단하네. 제가 25살에 갑자기 30kg가 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몸이라면 한 달에 2, 3kg 찐 것도 되게 그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석 달 만에 30kg가 쪘다는 건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아니, 나도 임신했을 때 37kg는 쪘었어요. 37. 임신이니까. 와, 그때부터는 정말 인생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거의 뭐 최악의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 흑역사라고 하죠. 막 그때 온갖 서름도 많이 받았었고 몸도 가장 안 좋았었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때는. 네. 그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을 했을까요? 그때 되게 정말 무식하게 살을 뺐을 때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때 하루 만에 그 식이섬유 음료 45칼로리가 있어요. 그거 한 병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를 하루 종일 나눠서 조금 배고프다 그러면 조금 먹고 그리고 토마토만 한 3일 먹고 했는데 마지막 날 이게 파란 토마토를 먹다 보니까 이게 독이 올라서
목욕하다가 쓰러져서 119 실려간 적도 있고 하여튼 와 정말 그 생각하면은 야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고생했습니다.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 막. 우와 진짜 대단하다. 극단적인 식이요법으로 건강을 해칠 뻔한 우등생. 다행히 지금은 다이어트에도 성공하고 건강도 찾았는데요. 정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많이들 아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체질 자체가 이제 아예 바뀐 거죠. 그러니까 몸이 예전에는 정말로 막 먹어도 배가 고픈 시절이 그때였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먹으면은 양껏 먹은 거거든요, 그게. 근데 정말 조금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유지를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12년 동안 몸무게가 변하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네, 저도 너무 신기합니다. 대단하네. 12년을 유지하셨으면.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걸까요? 그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공원에서 운동 중인 우등생. 그런데 동작이 약간 생소합니다. 무술 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저 되게 쉽지 않은 동작이야. 대체 어떤 운동을 하는 걸까요? 아, 제가 지금 방금 한 운동은 바로 식욕 억제 운동법입니다. 뭐가 먹고 싶을 때 저걸 하면은. 진짜? 우리가 가장 지금 다이어트 할 때 식욕 억제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좀 집어먹고 싶다거나 그럴 때 운동법을 해주시면은 바로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내 몸 전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스트레칭 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전신 운동이기도 하면서 건강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이 바로 장 건강을 바로 서는 거거든요. 뭔가 이제 우리가 안 좋은 그런 장을 잡아주는 그런 억제 운동법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 2배로 벌려준 다음 하늘을 향해 팔을 쭉 펼치세요. 그 상태에서 앞 무릎을 구부리며 팔을 아래로 그대로 내려주세요. 식후에 따라오는 헛 배고픔을 싹 잡아줄 수 있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배고플 때요. 배고프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하면 오히려 더 먹을 거 생각에 지배당해요. 근데 이때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음식으로 집중되는 신경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되거든요.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 폭식을 유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면 어느 정도 기분이 좋아지면서 식욕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우등생. 자, 이제 정말 집중해서 우등생의 일상을 살펴보자고요. 쉬려는지 소파에 앉는 우등생. 뭐 하시는 걸까? 가만 안 있는 거지. 항상. 손으로 배를 계속 쓰다듬는 우등생. 자세히 보니 이건 밥그릇? 아니, 밥그릇으로 배를 왜 쓰다듬는 걸까요? 장 운동하나? 아, 이거는 그 장을 좀 좋게 해주는, 원활하게 해주는 장 건강 비법입니다. 장 마사지를 좀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속이 편안해지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엄마 손은 약손 이런 것처럼 쉴 때도 이렇게 배를 쓸어주시면서 좀 장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건강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장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로제 이 블랑시. 방향에 맞춰서 오른쪽에서 올리고 왼쪽으로 내리고. 시계 방향. 근데 실제로 제가 앞서서도 비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장내세균이 중요하다. 장 건강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걷기 운동이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는 게 연동 운동을 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마사지 통해서 장의 움직임을 좀 도와주게 되면 적당하게 자극되면서 배변 활동에도 도움될 수 있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번엔 밀린 집안일을 하는 우등생.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니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요. 그러던 그때 휙휙 왼쪽 오른쪽으로 발차기를 하듯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하루 종일 운동하시네. 그건 그냥 나는 하는 게 없어. 저런 시간에 허투루 안 쓰고. 그렇지.
게다가 자세히 보니 다리를 무언가로 묶어놨는데요. 아, 이거 스타킹입니다. 스타킹. 스타킹이구나. 아, 그 아이디어.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스타킹을 내 근력에 맞게 묶으셔서 이렇게 다리를 좌우로 해주시거나 뒤쪽으로 해주시거나 하면 힙업 효과도 되고 그리고 근력, 하체 근력을 높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거 되게 좋아, 저 운동. 실제로 저런 탄력 있는 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장근육까지도 자극을 할 수가 있고 또 큰 근육도 자극의 강도를 높이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는 데도 더 좋거든요. 사실 우리가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이 전체 근육의 한 60%에서 70% 정도가 모여있는 제일 큰 근육들이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해요. 보통 하체 근육량이 많으면 당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인슐린 민감도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효율적으로 내 몸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운동도 하고 집안일도 하다 보니 어느덧 식사 시간. 우등생의 식탁엔 어떤 음식이 올라올까요? 아우 가지 맛있지. 네,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요리는 바로 가지 스테이크입니다. 엥? 가지로 스테이크를 만든다고요? 이게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또 먹으면 포만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지를 1, 2cm 정도의 두께로 길게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전자레인지에 5분 정도 돌려주세요. 수분을 조금 제거하고 이제 취향에 따라 간장, 식초, 설탕, 다진 마늘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준 뒤 프라이팬에 구워주세요. 가지가 적당히 익었다면 양념 소스를 뿌려 살짝 졸여줍니다. 부드러운 식감의 가지 스테이크 완성! 오, 맛있겠다. 되게 그래도 간단하게 할 수 있네. 가지로 만든 스테이크,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진짜 고기처럼 가지 스테이크를 쌈에 싸먹는 우등생. 먹고 한 번 더 먹고.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요? 다이어트는 또 식이섬유 그리고 이제 이런 쌈이랑 이제 가지랑 같이 밥이랑 먹으면요 아삭아삭한 게 진짜 맛있네요. 그 탄수화물 드시는 식사를 밥을 먹어야 돼. 적당량의 탄수화물은 들어가도 좋죠. 에너지를 내야 되니까. 저렇게 먹으면 괜찮아. 근데 저는 일단은 다이어트에선 해방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양껏 먹어도 그리고 활력 넘치게 또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정말 100살까지도 쭉 이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앞으로도 많은 도전을 하고 또 꿈을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네, 화이팅! 자, 우등생의 일상 살펴봤는데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는 그 식욕 억제 체조. 저는 밥그릇입니다. 아, 네, 그것도 운동도 좋았죠. 돼요. 차 괜찮은 운동도 것 되고 다 좋아요. 저는.